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꿇어 앉을 수도 있고 스쿼트도 할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 특히 자연스러운 감각, 더 정상에 가까운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 패턴을 보인다. 안녕하세요. 뉴민병원의 민병현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참 많은 건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치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부분 관절 성형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관절은 얼핏 한 개의 관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대퇴경골 관절, 안쪽과 바깥쪽 관절이 있죠. 그 다음에 슬개골과 대퇴골이 이루는 슬개 대퇴관절, 이렇게 세 개의 관절로 각각 따로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연골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골 손상이 내측입니다. 그 다음에는 슬개 대퇴관절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 두 가지 관절에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편 바깥쪽에 있는 대퇴경골 관절은 멀쩡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인공관절 수술, 무릎 전체에다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관절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에 비해서 무릎의 망가진 부분만 교체하는 방법이 바로 부분관절 성형수술입니다. 내측에만 연골 손상이 있게 되면 임플란트, 삽입물을 해서 내측만 바꿔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분 관절 성형수술은 무릎 관절의 세 가지 관절을 각각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측에만 바꿀 수 있고요, 슬개 대퇴 관절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외측에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슬개 대퇴골 관절과 내측의 관절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부분 관절 성형수술입니다. 부분 관절 성형수술은 인공관절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조그만 인시전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침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게 되겠죠. 입원 기간과 재활 기간이 현저하게 빠릅니다. 통증 개선도 빠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 무릎, 부모가 준 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잠시 사람의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도 할 수 있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려 6가지 방향으로 자유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무릎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스러운 무릎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인대들에 있습니다. 측부인대가 있고요,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 이 안쪽에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릎이 가장 잘 움직여지는 게 당연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동작이겠죠. 대퇴골이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정확히 같은 거리의 움직임이 경골에서 1에서 2까지 움직입니다. 대퇴골이 움직이는 것만큼 경골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골은 2번 위치에서 접촉 부분이 그냥 있습니다. 하지만 대퇴골은 3번 위치까지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작용을 하는 중요한 구조가 바로 전방십자인대입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후방십자인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릎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인공관절의 경우를 보시면 삽입물이 전체 대퇴골과 경골에 들어가 있죠. 전방십자인대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의 움직임은 불림 현상만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하면 그것도 역시 임플란트가 삽입물이 들어가는데 운동범위 제한이 안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의 역학은 부분관절 성형술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가? 답은 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부분관절 성형수술은 정상 무릎을 그대로 갖고 움직일 수가 있다. 또 전방십자인대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이걸 봤더니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전방십자인대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더라. 그 말은 이 전방십자인대가 분명히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한 롤링과 슬라이딩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3개의 관절 중에서 7개 대퇴 관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S자형으로 또는 J형으로 이렇게 슬개골에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 근육을 발달시키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꿇어 앉을 수도 있고 스쿼트도 할 수 있고 이런 큰 장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유감각. 고유감각이 뭐냐 하면은 내 팔이 뻗어져 있는지 구부러져 있는지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감각입니다. 무릎의 구조를 많이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이 고유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훨씬 정상에 가깝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십자인대에는 많은 고유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함으로 해서 무릎 관절을 훨씬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관절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무릎을 잊은 느낌이 인공관절을 할 때보다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할 때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상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행을 분석을 하게 되면 걸을 때 또 스윙을 다리를 흔들 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행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편의 논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3편의 논문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7편의 논문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행하고 동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하면 더 정상에 가까운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 패턴을 보인다 하는 것이 여러 논문들이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부분관절 성형술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가장 많은 무릎이 인공관절 하지 말고 부분으로 하면 어때?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아마 무릎을 고생을 한 다음에 많은 의사분들을 만나보시면은 근위부 경골의 절골술을 많이 권유를 받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러면 부분관절 성형수술이 그거보다 낫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 무릎에 연골이 없어졌으면 그 연골을 재생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